정부 여당이 오늘 당대형 협의를 통해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을 논의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0일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핵심 의혹과 사건 관련자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눈덩이처럼 펴져 왔습니다. 지난 3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을 시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법관회 파견을 위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헌법이 규정하는 상권 분립의 정신과 대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범죄 행위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주도한 법원 행정처가 검찰 수사에 미온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문건 공개 과정부터 그랬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사법행정처는 사법농단 문건 중 68건만 공개하고 법원 행정처장의 컴퓨터 공개도 거부했습니다. 여론이 비판에 거세지자 7월 말 196건을 마지못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전부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공개 문건 외에 추가로 작성된 문건이 있는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삭제한 문건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4차례에 걸쳐 22곳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곳은 3곳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경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과 법원 행정처에 대한 수색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의 요구는 사법농단이라는 범죄 행위에 관련된 불법 문건을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왜 영장 기각을 되풀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법부 인사권을 쥐고서 재판 거래에 관여해온 인사들이 수사 방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재판관의 판단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신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각급 법원의 적극적인 자료 공개와 수사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법원 행정처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하고 또한 법원 행정처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법관들을 길들이고 줄 세우려 했던 낡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기무사를 해편한 것처럼 법원 행정처의 명칭부터 인력 구성, 업무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 화재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BMW 측이 어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BMW는 자체 조사 결과 2016년 유럽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사전에 사고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32대의 차량이 불타고 차량 소유자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동안 BMW 측이 문제의 원인을 감추려고 쉬쉬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도 유감스럽습니다.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동안 국토부가 BMW 말만 믿고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을 밝혀내고 치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 결함과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과 제재 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 수위 탓에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 보상과 사고 대응에 미온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에 대해 피해액의 8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집단 소송제를 통해 기업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하고 생명과 신체 피해가 있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집단소송제 도입도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